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은평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못된 행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는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내부 감사와 법률적 자문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행정 절차상 오류가 확인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실 무상 임대를 포함해 은평구의 공공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무상 사용 가능하다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앞서 보신 법률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 사무실은 은평구 행정재산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사용케 하면서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산관리관인 문화관광과 자체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은평구청은 법률에 강제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 해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세밀히 파악하여 바로 잡아야 하며 행정사무조사 실효성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 국민의힘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불법적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행정조사권을 확실하게 발동시켜서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은평구민들의 공유재산, 피같은 혈세를 조금 더 투명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초당적 협력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진 끝에 진행된 표결. 찬성 8대 반대 11로 무소속 1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부결됐습니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임시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산안 거부로 파행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새해 첫 임시회도 여야 갈등 국면만 확인한 채 끝이 난 상황. 다음 달 공식 회기를 앞두고 구의회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은평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음식점업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지원 신청은 올해 융자금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매달 초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정보기술인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장애인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스마트 센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비장애인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경광등 울림과 경고 안내가 방송됩니다. 또 비장애인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강행하면 위반 차량 사진과 주차 기록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천구는 올해 공공시설과 아파트 단지 등 22개 주차장 100면에 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불법 주차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1,000원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주택도 올해부터 시행하는데요. 2025년부터 바뀌는 인천 지역 정책을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안 여객터미널이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인천 시민분들 25년도부터
편도 1,500원이거든요. 그렇게 끊어드릴게요. 백령도와 대청도 등 인천 주요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 패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기존 섬 주민들에게만 적용됐던 여객선 요금 혜택을 인천 시민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25개 섬이 대상입니다.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인 편도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해진 요금에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전에는 뭐 3만 얼마 했다가 15,000원 했다가 뭐 1,500원 해버리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또 시간만 많으면 자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정규운임의 70%를 지원받아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30만 원 정도 끊었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 정도 했으니까 70% 받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직업군인이라 1년에 한 번씩 옮겨서 여기에 지금 1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러 올 수 있겠네요.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올해 여객선 요금 지원에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섬 관광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여객선에 대한 대중교통화가 시작된 첫 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도서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이것이 관광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는 이외에도 올해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1,000원주택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월 3만 원의 집을 임대하는 1,000원주택을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가구 공급할 예정입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 임대와 입주 희망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시중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는 전세 임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인천 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1,000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합니다. 시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양한 혜택을 내세운 인천시. 어떤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에 5,26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합니다.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 북부 반려마루도 동두천시에 조성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올해 경기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을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 규제 해소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역대 최고치인 국비 6조 8,72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조 4,377억 원보다 6.8%, 4,352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 8,697억 원으로 지난해 5조 4,851억 원보다 3,846억 원 늘었습니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가 3,630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이 793억 원, 인천발 KTX 35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이 232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 원 등입니다.
서울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11월 서울 연립과 다세대 빌라의 월세 가격 지수는 104.87로 2023년 2월 100.84를 기록한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101.58이었는데요. 지난해 1월 100.9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서울 지역 빌라의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0.6% 상승하고 오피스텔 전세 가격 지수는 0.2% 하락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이후 나타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NH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 등 모두 2814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 인근 시세의 4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하는데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인천 지하철 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된 1,55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원가 대비 운임 수준이 33%로 낮고 연평균 운송 적자가 1,692억 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요금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이달 열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인천 상수도 요금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4.5% 인상됩니다.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적자 누적 해결을 위해 개정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1톤당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540원에서 620원으로 인상되며 다음 달부터 고지됩니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인천 10개 군구 중 부평과 계양, 남동, 연수, 옹진 등 5개 군구에서 지난 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 공급 비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방침에 따라 추후 결정되고 소매 공급 비용은 시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8월쯤 인상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 씨앗통장 가입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디딤 씨앗통장은 아동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당초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보호 아동 대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239억 원 증액했으며 올해 4만여 명이 추가로 디딤 씨앗통장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 복지시설에 퇴소한 자립준비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